요즘 세상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정치인 한 명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판은 깔아줄 수 있지만 결국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인간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트럼프가 지금 법인세를 낮추겠다거나 관세를 높이겠다거나 해서 판을 깔아주면 그 위에서 기업들이 거기서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막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면 국가 재정도 좋아지고 나라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신인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좀 너무 이 민주당 편향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고 사실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견해도 좀 소개시켜야 될 것 같고 싶은데 사실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트럼프 전문가 한 분이 문득 딱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숙한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진서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노플라이트 세계 여행 네. 소개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책 재밌게 잘 읽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책은 좀 많이 팔리셨나요? 지구본 연구소에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안 된 이런 책이 아닐까? 여러분들 그 노플라이트 세계 여행 한번 좀 꼭 좀 읽어주시면 이제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요즘에 뭔가 또 일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글로벌 뉴스 클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클리핑. 네네. 월수금 3번씩 클리핑을 해서 일주일에 3번씩이나. 뉴스레터로 지금 보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 뉴스. 네. 그러면 지구본 연구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국제 소식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네네. 지구본 연구소에서 많은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외신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뉴스레터로 외신이랑 뭐 SNS나 그런 것도 정리해서 하루 3번. 예. 이름이 오호츠크 저희 그 저쪽 그 시베리아 밑에 있는. 네, 오호츠크입니다. 왜 오호츠크입니까 보면? 오후 5시에 오호체크하라고 해서 오호츠크입니다. 상당히 난해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냥 그 오호츠크 이렇게 쳐서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www.오호체크 네, 그렇게 치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무료로? 네,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무료로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런 거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면? 원래 제가 기자였으니까요. 네네. 네, 그리고 옛날엔 편집도 조금 했었고 해서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관련돼서 뭔가 그런 활동도 한번 해보시려고 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좀 계획 중에 있는데요. 계획 중에 있으시고. 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지구본 연구소와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조진서 선생님을 모시게 된 거는 제가 이 미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처음 출마했을 때 그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야라고 아주 확신을 이제 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당시 이제 조 선생님 이제 블로그 제가 이제 쭉 몰래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분은 트럼프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을 하시지? 트럼프를 뭐가 마음에 들었을까? 되게 신기했는데 시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컨셉으로 해서 벌써 한 8년 전이죠. 지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에 대해서 주목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그 트럼프를 좋아해서 아니면 트럼프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아서 그랬다기보다는요. 네네. 제가 이제 기자였는데 한국 언론이 좀 이 사태를 너무 편향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발심에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트럼프 출마에 대해서? 네. 그 당시 이제 그 신문 기사들 나온 거를 보면 트럼프가 처음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안 좋게 기사들이 나오는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뭐 트럼프를 보면 히틀러의 광기가 떠오른다. 그때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우리가 알만한 그 대표적인 신문의 주요 일간지들의 주요 일간지 칼럼에 많이 나오고 또 워싱턴 특파원 분들이 그렇게 쓰고 했었거든요. 또 뭐 이제 그 멕시코와 사이에 그 장벽을 쌓겠다, 빌드 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허황된 소리냐, 망상이냐,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벽을 쌓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고속도로도 수천 킬로미터짜리를 까는데 뭐 벽이야 뭐 그거에 비하면 쉬운 일이니까 언론 매체 분들이 너무 약간 발작적으로 좀 트럼프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급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악마화를 계속 하고 그래서 이게 그걸 보면서 예. 이거는 뭔가 좀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드셨군요.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널리즘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예.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싫어할까? 왜? 그렇게 싫어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남의 나라고 예. 네, 그런 마당인데 그런 쪽에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블로그도 몇 개 쓰고 하다 보니까 예. 저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보면은 블로그에서 뭐 트럼프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 없지 않냐. 네네. 이런 것들은 미국 사람들도 원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지극히 뭐 합리적인 얘기였는데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말씀 주신 분의 그 코멘트를 제가 아직도 저장하고 있는데 박제를 해놓으셨군요. 네. 보면은. 예. 저 혼자만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미친놈 하나 있네. 라는 말을 자기가 듣는데요. 저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남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돌려서. 돌려서 이제 까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저도 좀 오기가 들어서 그러면 좀 내가 약간 일부러라도 좀 트럼프를 변호하는 쪽의 포지션을 한번 잡아서 한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보자. 밸런스를 잡아보겠다 보면. 네, 밸런스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네이버에 트럼프 포 코리아라는 맞아요. 블로그를 하나 새로 파서 맞습니다. 줄여서 트포코. 기억이 나요. 블로그를 하나 팠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글을 계속 올리면서 뭐 트럼프 얘기도 올리고 뭐 대선 토론 같은 거 하면은 그에 대한 해설도 올리고 또 트럼프를 바라보는 한국 언론의 약간 편향성 이런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되게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될 거야라고 되게 확신을 하신 멘트도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좀 일부러 제가 극단적인 약간 그런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반장난 아니면 반진지하게 이런 톤을 잡았어요. 사실 제가 무슨 미래를 예측하는 점장이도 아니고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트포코 블로그 안에서는 나는 트럼프 빠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일종의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든 거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전에도 쭉 블로그나 이런 걸 쭉 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쓰신 글도 보면서 대단히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신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하면 뭔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저도 트럼프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첫 번째 생각했던 계기가 사실 저 트포코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보면은. 그 시간 순서로 보면 그 전에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아 맞다, 브렉시트가 있었구나. 그때도 이제 비슷했죠. 다 처음에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언론 매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뭣도 모르는 멍청한 무식한 사람들이 저거 뭐 고립주의를 택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통과가 됐고 선거에서 투표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언론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영국이었잖아요. 그건. 영국 매체는 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더 타임스라든가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고상한 신문들이 있고, 선 같은, 선 같은 타블로이드가 있는데 완전히 이제 반응이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리나요? 저는 이제 그 선 같은 류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선은 재밌죠. 재밌잖아요. 재밌고 실제로 저널리즘도 나름 그 취재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런 식으로 아주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제 사진을 많이 담았고 반대쪽 고상한 매체들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환각에 빠진 거야. 딜루전을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지금 엘리트 계층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보도를 해주는 쪽인데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지 정말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들 관점으로 그냥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너희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현실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트럼프가 그 연장선에서 이제 몇 달 후에 벌어진 미국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론조사라든가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향성이 껴있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몇 % 정도는 좀 빼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약간 저도 그날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잠깐만 남은 주 다 털어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트럼프가 된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또 다른 평가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시대를 정말. 앞질러가는 선지자 뭐 축하 메시지가 정말 쏟아졌고요. 그렇습니까? 보면
백악관에 가라는 둥 계속하면은 불러주지 않겠냐 뭐 이런 농담도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근데 뭐 저는 또 거기서 뭐 제가 정말 트럼프를 인간적으로 좋아해서 막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환호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네네 그냥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신 거군요. 그러면. 네. 마무리는 몇 달 한 1, 2년 정도 더 가서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네.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를 보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남북 문제를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네, 정상회담도 하고 예,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참 바라이어티했죠. 보면은. 네, 그것이 굉장히 그 트럼프 임기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제가 굿즈도 만들었어요. 굿즈도? 네, 굿즈도 만들어서 예. 그 트포코 로고와 트럼프 얼굴이 박혀 있는 티셔츠를 만들어서 이제 예. 정상회담 기념으로 평화를 가져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둘기도 만들어서 네네. 네, 이런 것도 팔고 요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안에 또 입고 나오셨군요. 또 네, 오늘 보면은. 특별히 입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그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고 네. 한국하고 저렇게 밀접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많이 했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희일비하면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참 많은 대통령도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2016년, 2024년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아직도 트럼프 그러면 여전히 또라이 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일까? 네. 좀 궁금할 때가 있어서. 제 세대 사람은 아니고 저희 훨씬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동시대를 살아온 건 아니라서 네네. 성격까지 잘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책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무슨 뭐 보도된 바나 언행 같은 거를 보면 관심 받기 좋아하는 비즈니스맨이고 부동산 비즈니스맨이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세상에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가죠. 그러니까. 네, 사업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네. 어제까지 욕하고 싸우더라도 네. 오늘 뭐 짝이 맞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제가 본 내용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거래의 기술, 그 아트 오브 더 딜 책에 나온 얘기인데 물론 대필 작가가 썼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겪은 얘기를 이제 담았으니까요. 거기 얘기 중에 이제 트럼프가 젊은 시절에 좀 저소득층이 사는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거를 자기가 사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인한테 이제 그 맡긴 거죠. 매니저를 하나 뒀는데 이 관리인이 좀 부패한 사람이라서 그 입주민들도 못 살게 굴고 인마이 포켓도 많이 네, 하고 인마이 포켓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이 있어서 돈을 잘 걷고 굉장히 보통 이제 그런 저소득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가 잘 안 들어오는데 그렇죠. 체납도 네. 많이 되고 네, 어쨌든 중간에 얼마를 띵겨 먹던지 간에 나한테 보내줄 돈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알면서도 계속 쓴다라고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젊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보면은 네, 내가 네. 깨끗하게 만들겠어라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그런 네, 결과만 가져오면 세상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트럼프를 되게 이제 요즘 모습, 이렇게 풍채가 좋아진 모습만 보지만 옛날 저도 처음에 기억나는 게 한겨레 신문인가 처음 한겨레 신문 등장했을 때 87년 막 이럴 때 이제 보면은 네. 책 광고로 많이 이제 나왔었어요.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은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뭐 청년 사업가 뭐 이런 이제 되게 샤프하고 예. 잘생긴 모습으로도 기억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70년대 뉴욕에 거의 이민을 가시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그 코니 아일랜드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 사셨었는데 네네. 옛날에 그 트럼프 기억이 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약간 유명한 귀공자, 유명한 귀공자. 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뭔가 눈에 띄는 존재는 확신했다. 네. 그리고 저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친척네 가면 예. 그 미국에서 살다 온 친척네 가면 트럼프라는 보드 게임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보드 게임. 네. 오. 이미 그 젊은 시절부터 자기 이름을 딴 보드 게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많은 사람이고 돈 잘 버는 사람이야 이런 쪽으로 계속 어필을 하는 이미지를 사람이었죠. 만들어가면서 어필을 했고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군요. 사실 뭐 미녀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수십 년 전부터 출마를 선언한 적도 있었고 네네. 뭐 당적도 바꾸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고 책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사상적으로 뭔가 철학적으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네. 그래서 뭐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것도 예. 항상 자기가 생각을 계속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누가 툭 쳐도 그 주제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그냥
막 풀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맞습니다. 상황에서도. 사실 뭐 트럼프 관련 여러 가지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양반은 뭐 그 논리가 맞던 틀리던 간에 자기 이야기는 확실하게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하는 거고 마가 그 캐치프레이즈는 참 잘 만든 캐치프레이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낯선 인물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수십 년 동안 뭐 그런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로서 신문 그다음에 또 각종 버라이어티 쇼들 뭐 진행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익숙한 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친근하게 느낀다 미국 사람들.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 친척 얘기를 또 하자면 네네. 또 저희 이모가 그 뉴욕 맨하탄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싫어하는 이를테면 캣 레이디 같은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이제 맨하탄에서 그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인데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모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쪽이고 저는 그거를 좀 옹호하려고 하고 이래서 말싸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모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무슨 하는 일이 싫다거나 뭐 그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맨투맨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뉴요커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야. 약간 트럼프는 비하한 것이 뉴요커의 정체성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계속 같이 봐왔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 엔터테이너고 예. 그리고 또 비즈니스맨인데 약간 더티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해야만 해. 약간 뉴요커로서는. 이런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또 반면에 또 뭐 중서부나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옛날부터 많이 보던 사람이고 제일 친숙한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가면 뭐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만큼 고민은 별로 안 한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예, 네. 뭐 내가 좋아서 찍겠다는데 왜 자꾸 간섭이야? 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최근에 미국 대선 또 동향을 보면 갑자기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시간, 그다음에 뭐 위스콘신 이런 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바뀌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백중 우세, 뭐 해리스가 약간 우세였는데 네. 이제는 또 트럼프가 백중 우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승기를 잡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시 8년 만에 다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돗자리를 다시 깔자면 예. 네.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던 것 같고요. 바이든이 있을 때, 네. 바이든이 후보로 있을 때 굉장히 유리했던 선거였고 해리스로 한번 교체를 하면서 좀 바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네. 지금은 그게 다시 수그러 들면서 다시 트럼프가 좀 우세를 찾아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색깔을 잘 못 드러내는 게 강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싫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중간층을 다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다. 네. 지금으로선 높고요. 근데 네. 물론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또 어떤 생길지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모르니까 없으니까. 모르지만 예. 현재 분위기로는 굉장히 트럼프 쪽이 좋은 것 같고 네. 실제로 베팅 사이트를 딱 봐도 다 지금 트럼프가 역선한 걸로 나왔고요. 사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베팅 사이트에서 온갖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노벨상 수상자도 이제 막 네.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50%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트럼프 네, 당선 넘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다른 여론조사보다 베팅 사이트가 가장 잘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돈이 왜냐면, 걸렸으니까. 네, 사람들이 돈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주관과는 달리 정말로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돈을 거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해리스 쪽에서 다른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을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좀 무디다 네. 라는 뭐 이렇게 반전을 위한 뭐 적절한 카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이 상대방 페이스에 끌려간다라는 생각도 좀 종종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고 이 특이한 사람이 나와서 지난 한 8년 동안 미국 사회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반대로 트럼프를 불러내는 미국 사회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거기 불만이 되게 많고 이것을 좀 네. 바꿔놓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호출이 돼서 네. 남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미국을 맨날 자료만 보니까 근데 이제 노플라잇 뭐 세계 여행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국도 여러 차례 이제 다녀오시고 네. 또 곳곳도 다녀보셨는데 미국 사람들의 불만,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미국 네.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면은 이게 사실 뭐 누가 누구를 미국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국에 사는 사람도 미국 전문가라고 그렇죠. 부르기 어렵고 네. 저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아마추어 관찰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포터로서. 네, 그 노플라잇 여행을 하면서 이제 주로 시골 지역을 많이 다녔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사실 제가 그 미국 시골 사람 복장으로 입고 왔습니다. 체크 남방에 청바지에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네,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경찰관 한 명을 만났었어요. 경찰관. 네, 길을 가다가 이제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들이 마을마다 다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구경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경찰관 한 분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본인도 그 해병대 출신이고 일본에 파병된 적이 있고 부인은 한국 그 평택 캠프형 프린스에서 복무를 하셨던 주한미군이셨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잘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녀 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시골에서 애들 키우니까 편하고 좋겠다라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절대 아니라고 마약이 너무 심각해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서 자기네 애들한테 무조건 스포츠만 시킨다고 스포츠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힘을 다 빼놔야 뻘짓을 안 한다. 네, 뻘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약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미국에서 심각했는데, 그렇죠.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 펜타닐 같은 것들도 문제고 또 하드 드러그도 좀 문제인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국경이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상당수가 어떻든 열려 있는 국경.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는 야관 정치인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쌓이고 있다. 예. 뭐 그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느끼는 그 치안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그리고 특히 애들이 좀 걸려 있을 때는 다들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또 특히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간에 뭔가 사회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제일 화끈하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최근 SNS를 보면 가장 화제가 되는 토픽이 그거잖아요. 왜 나는 여자라고 선언한 남자가 이제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이제 그런 경쟁하는. 사실 그 참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용인을 해주니까 그렇죠. 원래 여자였던 선수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일이 많고 이것도 또 애들 교육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애가 지금 억울하게 진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피해의식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국 학부모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4년 전에 바이든 찍었고 8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 찍었지만 이번엔 트럼프 찍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의 특히 여성분들의 학부모?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뭔가 사회가 이제 뭐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게 되지만 선을 좀 많이 넘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그다음에 내 일상에 있어서 내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너무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게 이제 미국의 분위기다. 4년 전보다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아졌다. 그럼 이제 결국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공약 사항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저도 몇 번 소개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낙선을 하고 난 다음에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4년 대통령 해보니까 이 미국 사회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미국이 큰 위기에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 1980년에 취임했던 이제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실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사회를 이제 완전히 이제 바꿔놓고 같은데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4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년을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바뀔까요?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싱턴을 이해를 못하고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전하게 열심히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뭐 부를 많이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일자리도 없어지고 뭔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일들이 설명도 없고 납득도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 미국이란 나라를 다른 데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을 좀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공약 중에서도 보면은 제일 파격적인 게 뭐 정부 연방정부 공무원들 이제 헌법 시험 봐서 뭐 30% 해고, 그다음에 뭐 10만 명 뭐 지방으로 하방인가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부를 비롯한 연방부처 해체.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나오지 않은 위원회들 다 해체. 네. 뭐 이런 것들인데 하나하나 보면 그냥 미국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나라도 누가 그런 공약 가져 나오면 굉장히 환영받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원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국가라는 네. 예,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욕은 하지만 네. 어떻든 간에 신뢰가 있고 뭔가 거기서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또 연방제고 또 하니까. 연방제고 예. 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네. 연방이 왜 자꾸 이상한 거를 결정해라고 네. 하는 불만들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떻든 간에 워싱턴에서의 대학살 네. 그다음에 주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또 분쟁들, 의회와 대통령의 충돌,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네. 좋게 말하면 재밌고 버라이어티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은 한순간 한순간이 거의 뭐 극렬한 충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 저는 오히려 8년 전보다는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덜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다들 한번 겪어봤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냥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은 좀 몇 개 있었으나.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이에 다 이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잔뼈 굵은 정치인들, 네.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결국 그 결과는 나의 낙선이고 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이제 내 맘대로 하겠어. 이런 게 혹시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첫 4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좀 그 조직을 장악하지도 못한 것 같고 심지어 백악관 안에서도 계속 배신자가 나오고 네. 네.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안 움직여주고 네네. 그러니까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4년을 쉬면서 그거를 정비할 기회를 좀 가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네. 그 정도는 주변도 좀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고를 놈 고르고 뺄 놈 빼고 약간 이걸 리스트를 좀 정리하고 네. 그럴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이미 이제 구상이 돼 있다 어느 정도. 네.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4년 대통령을 하고 이제 낙선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이렇게 분노, 여러 가지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요? 그 발표했던 아젠다 47. 네. 이거 이제 보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검찰 개혁, 이 대한민국도 아닌데 네. 검찰 개혁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딥스테이트 네.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아까 말씀하셨던 걸 내가 믿을 놈도 별로 없고 정보는 네. 계속 빠져나가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뭔가 이렇게 강박 같은 이런 것을 좀 갖게 됐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보면은. 네. 워낙에 지금 뭐 기소도 많이 당하고 뭐 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그 트럼프를 옹호하자면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네. 트럼프 입장도 이해가 가고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 의사당 습격 사건인 네.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사주하고 트럼프가 국가 반란까지 꾀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그날 폭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뭐 살인을 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긴 했지만 예. 뭐 경찰이 반대로 쏴서 죽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일로 죽은 사람이 뭐 있지만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이제 네, 우발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살인을 할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사람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가 의사당이잖아요. 예. 근데 의사당이라는 거는 원래 국민들이 보낸 대표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정부 기관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을 습격했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고 뭐 예. 펜타곤을 습격했다 이러면 예. 정말 난리가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공간인 국회의사당에 국민들이 간다는데 예. 그게 큰 문제가 되냐? 이게 왜 반란이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못은 했으나 그걸 반란으로까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네. 과잉한 해석 아니겠느냐. 예, 또 특히 미국이 반란으로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과격해 보일지 몰라도 그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보수주의자들 가운데는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봤을 때 예. 이걸 가지고 나를 반란으로 국가 반란으로 기소를 해? 이건 좀 너무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검찰권의 남용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네, 심지어 자기는 이제 그날 평화롭게 해달라라고 네. 분명히 이제 트윗도 날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싹 빼고. 내가 마치 이제 교사한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된 건 너무하다. 네,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것도 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약 사항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내가 다시 되돌려 놓겠다. 네. 집 나간 일자리를 다시 갖고 오고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꺼낸 카드가 이제 관세. 네.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뭐 주요 물자들은 4년 내로 이제 수입을 0으로 만들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사실 이제 든단 말이죠. 이제 보면은 중국이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뭐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본인 뭐 여러 가지 생계도 어려워지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면 좀 스케일을 넓게 보면 야 이제 정말 한 세대가 이제 저물고 다 네. 그전까지 한 30년 동안은 이제 우리가 관세도 낮추고 FTA도 체결하고 다 이제 그게 사실 미국이 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관세도 네. 낮춰 그다음에 FTA 해야 돼 뭐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돼라고 해서 갔는데 미국이 이제 관세를 높이고 트럼프가 이제 막 그 특정 국가를 찍어가지고 최애국 대우도 없어버리고 하면 이게 이제 사실 자유무역의 종말 뭐 이렇게 되면서 한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이제 막을 내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미국 마음대로 사실 미국이 원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미국이 원해서 이제 자유무역하고 미국이 원해서 FTA 하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나 안 해라고 요즘에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스타일을 더 강화시킬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야 그러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옛날에 우리나라 개방하라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그렇죠. 일도 있었고, 예. 그때마다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하지만 뭐 이게 세계화니까 해야 되라고 막 강제로 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이렇게 반발을 안 할까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미국이 하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몇 안 되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것도 네. 첨단 제조업과 관련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무슨 뭐 전기차 뭐 하려면은 뭔가 다 대한민국한테 영향을 막 쉽게 받는데 그렇지 않은 뭐 일반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뭐 그냥 공산품 뭐 간단한 걸 만들어서 미국의 저가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여러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멕시코라든지 네. 뭐 중남미의 이제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그거랑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건 중국이지. 네. 아마 멕시코도 앞으로 좀 두들겨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우리도 중국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나라 관료들 만나면 되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이제는 미국이 보조금 막 폭폭 뿌리고 EU도 하는데 왜 우리는 보조금 안 줍니까? 저가 종종 이렇게 그렇게 여쭙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지금 잠시 일탈했다가 네. 결국 우리가 익숙했던 그 질서 국가는 자유무역 그다음에 보조금 안 주고 이런 네. 쪽으로 다시 회귀할 것인지 네.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선뜻 움직이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그냥 트럼프 스타일을 봤을 때 네. 약간 협상을 위해서 일단 네. 좀 이 자기 카드의 폭을 넓혀놓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100% 때릴 거야라고 해놓고 나중에 뭐 50%만 때리는 거는 괜찮잖아요. 네. 근데 50%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100% 때리는 거는 서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네, 힘들어지니까 일단 이렇게 말을 그냥 세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관세라는 게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분명 있지만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이제 물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물가를 낮추고 그와 동시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데 조절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모순되고 약점이 저는 그 경제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달러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야 네. 미국 상품 많이 팔린다. 약달러 되면은 수입 물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말도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약달러가 좋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스트롱 달러가 스트롱 아메리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뭐 비트코인 뭐 얘기하다가 어쩔 때는 그래도 이 달러가 그 리저브 커런시로는 당연히 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정책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자관 중국을 때리고 집 나간 일자리를 데려오고 미국 내 이제 제조업 일자리를 부활시켜서 미국 사람들을 건강한 사회로 돌려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오는 일자리 보면 한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만든다. 네, 네.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라고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투자하고 예. 사실 뭐 IRA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전체 네. 미국의 배터리 투자의 한 60%는 뭐 한국에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일본 대만 업체들이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미국 그 트럼프는 계속 이제 뭐 IRA 폐지하겠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바라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생각도 요즘에 종종 들어요. 예전에 처음 대통령 들었을 때는 의외로 한미 FTA 개정 그래도 쉽게 잘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인 것 같은데 네, 이번이 이제 대통령이 많이 됐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어떤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지 네, 아니면 이제 더 내놔라 네. 이런 쪽으로 갈지. 그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집행된 건 아니고 그 투자를 하기로 한 약정 금액 기준으로 이제 최고 그렇죠.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중 상당수는 트럼프 임기 안에 아마 실제로 공장이 이제 올라갈 테니까 네. 그걸 다 자기 업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전기차 뭐 폐지해버리겠다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네. 과연 말이 되나? 네, 네. 전기차에 대한 그 크레딧 제도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예,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전기차를 좀 까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일론 머스크가 자기 편을 많이 들어주니까 예. 전기차도 훌륭하다. 네, 이렇게 좀 말을 또 바꿨죠. 전기차도 좋은 옵션이다. 타고 싶은 사람 타라. 네, 이렇게 바꿨지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에너지를 제일 쌓은 나라를 만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석탄, 석유, 뭐 가스 뭐든지 뭐 다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를 그럼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냥 경제적으로 싸서 네. 그게 입지가 좋아서 하겠다면은 그건 안 말려. 네. 근데 정부에서 돈 달라고는 하지 마.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사업가니까요. 이 예. 사람이 뭐 어떤 주관이 있거나 철학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그냥 뭐 일자리 하면서 가고 네. 가면서 보자. 약간 이런 가면서 느낌인 보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놓고 네. 거기 맞춰서 모든 플랜이 딱 써 있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트럼프라는 네. 사람은 항상 딜을 그때그때 딜을 해가면서 맞습니다. 상황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히려 너무 뭔가를 예상하고 속마음을 알려고 할수록 네. 더 자기도 자기 모를 발에 거예요. 자기가 걸려 넘어간다. 예, 예. 트럼프 자기도 모를 거고 자기가 네. 지금 내세우는 공약들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이 없을 거고 확신이 없을 거고. 그때 맞춰가면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왔고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워싱턴에서 심심치 않게 이제 한국 핵무장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대부분 말은 꺼내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뭐 한 3만 명 가까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강한 전력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못 박혀 있는 게 너무 이제 싫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한국이 원하는 그냥 핵무기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제 이야기 사실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거는 트럼프가 되게 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한국도 똑같은 상황을 이제 겪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일단 그 나토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네 2018년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네 트럼프가 어떻게 이 나토 국가들을 압박해서 방위비를 올렸는지에 예예예 대해서 이제 관련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을 쫙 인터뷰해서 예. 재구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맞아요. 1박 예, 예. 2일에 있었던 일을 재구성을 했는데 예.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보면. 네,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예, 해드릴까요? 예. 좋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날 이제 그 2018년에 트럼프가 유럽에 가서 예. 정상회담을 하는데 다른 유럽 정상들은 다들 야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로. 뭐 국방비 늘려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뭐 트럼프가 세게 얘기는 하겠지만 지가 어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뭐 마크롱, 메르켈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원래부터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기들끼리만 이제 속닥속닥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첫날 저녁 식사에서 그걸 보고 좀 화가 났나 봐요. 자기는 왕따 시키고 이제. 네, 왕따 시키고 자기는 술도 안 마시는데 다들 와인 마시면서 이렇게 소셜라이징 하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좀 화가 나서 다음 날 이제 둘째 날 오전에 본 회의를 하는데 원래 그런 정상회담을 하면 세팅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냥 정상들은 도장만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고. 네, 실무자들끼리 다 이미 협상을 한 상태에서 도장만 찍는 게 이제 관례라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일어나더니 나는 이거 절대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 나라씩 지목을 해가면서 너 2% 국방비 2% 실어했던 GDP 대비 2% 맞춰야 되는데 너는 0.5%야. 너는 1.2%야. 뭐 너는 0.3%야. 이런 식으로 한 나라 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너는 왜 아직도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만 안 깠는데 예. 그 안 깐 나라는 이제 멜라니아 여사의 모국이랍니다. 네, 그 나라만 빼고 하여튼 다 까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폭탄 선언을 하죠. 이럴 거면 우리는 나토 탈퇴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패닉을 하고 트럼프라면 진짜 하겠는데. 그렇죠. 뭐 파리 협상도 탈퇴하는데. 탈퇴하는데 네. 나토라고 못 깰 거 있겠어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다들 패닉을 해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때 트럼프를 달래줘야 되니까 예. 누가 가서 달래줄래 예. 이거를 이제 뽑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대표 네. 말통할 대표. 네. 네. 이제 마크롱, 메르켈은 이미 찍혔어. 트럼프한테 찍혔기 때문에 안 되고 네. 네덜란드 총리를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대표로. 네. 네덜란드는 일단 영어도 잘하고 예.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트럼프가 싫어할 만한 구석이 없는 별로 나라잖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총리가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적당히 올릴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해서 이제 다들 만족스럽게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협상의 결과로 2% 스레시홀드를 넘긴 게 4나라가 생겼대요. 그 지금은 2% 훨씬 많아졌습니다. 보면. 지금은 23개 나라가 됐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이제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당시 나토 사무총장을 했던 분, 노르웨이 사람. 그 현장에 있던. 네, 예. 그 사람 인터뷰를 했고 이번에 또 신임 나토 사무총장이 된 사람이 그때 트럼프한테 말을 했던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그 네덜란드 총리가 이번에 신임 나토 사무총장이 됐는데 예. 그 두 사람을 인터뷰했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그때 트럼프가 잘했다. 그 방향이 맞았다. 생각해보면 맞죠. 2018년에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뭐 어쨌든 지금 뭐라도 해보려고 유럽 국가들이 하는 거지. 네, 네. 안 그랬으면은 뭐. 그러니까요. 예. 그때 그나마 올렸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때 더 군대를 강하게 키웠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아예 못하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뒤늦게 인정을 하는군요. 그건. 네, 네.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일관적으로 얘기한 게 나는 유럽이 싫어. 네, 그 말은 뭐 항상 하죠. 근데 이게 정말로 막 유럽 니네들끼리 뭐 싸우든 말든 뭐 전쟁 나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너희도 좀 그로우업 해라. 어른처럼 행동해라 이런 것 같아요. 행동해라.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케네디 대통령도 되게 여러 번 화를 냈다 그러고 언제까지 우리가 얘네들을 얻고 다녀야 되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지금 이제 거의 뭐 70년이 지났으니까 네. 예, 당연히 또 그런 이야기 나올 텐데. 네. 한 번 이게 자기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예. 계속 또 하겠죠. 계속 하겠다. 예. 그럼 한국도 이제 너희들 알아서 이제 가라. 네. 알아서 가라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 니네가 동맹이면 네, 너희도 좀 동맹의 한 축으로서 네, 보여줘라. 공약집을 봤더니 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소버런티를 갖고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그다음에 인디펜던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돕겠다. 네네. 네, 그 얘기는 돕긴 돕겠지만 너희들도 좀 자력갱생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더 해라. 네, 이건 얘기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참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미국이 너무 많은 일을 벌여놨고 이제 그거 좀 수습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여러 가지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정치인들이라는 존재들은 항상 그 시대를 어떻게든 좋든 나쁘든 반영한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던 것은 이게 일회성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요즘의 세상은 어떤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바뀌는 세상에 이 대한민국은 사실 지난 30년 동안 되게 적응 잘해서 네. 선진국도 되고 네. 행복한 시절을 보내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개인들이라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뭐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영위를 해야 될까? 지난 10년간 트럼프의 가장 큰 업적은 네. 당선인 것 같아요. 당선. 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가? 라고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맨날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구나. 네. 그 방향은 다 다를 수도 있고 네네. 각 나라마다 또 실험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냥 관성대로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자각을 다들 하게 된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결국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든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미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시고. 네. 예, 이야기를 경제 성장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예.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로는 이제 한계
거의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모델은 안 보이고. 네. 예. 꼭 트럼프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무버스 앤 쉐이커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뭔가 흔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는 건 상당히 행운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미국 그렇게 입장에서 말하면 봤을 제가 또 욕을 먹기 때문에 행운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1980년에 사실 레이건 뭐 영화 배우 하던 사람이 뭐 캘리포니아 뭐 좀 있던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뭘 하겠어라고 생각했으면 어쨌든 간에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가지고 네. 소련도 같이 흔들어 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보면 한 사회가 한 번씩 이제 흔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로 넘어간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미국을 그런 식으로 하는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네. 대통령이 되면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네. 설령 낙선되더라도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분출 이런 네. 욕구들이 더 앞으로 증폭될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도 이제 해온 걸 보면 트럼프 공약을 많이 따라한 것도 있고 관세나 이제 뭐 수입 제한 이런 것도 많죠. 네네. 뭐 중국에 대한 대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따라간 게 많기 때문에 대세. 네. 미국에서는 적어도 트럼프가 말하는 것들이 100% 따라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다들 인정하는 그런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 이제 쭉 나눠봤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제 악마화하면 안 되겠다라는 견해는 이제 분명하신 것 같고. 그렇죠. 뭐 재미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로. 네. 포장 어떨 때 보면 트럼프 본인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두드려 맞는 거를 약간. 그런 빌런 스타일로 이제. 네. 빌런은 포장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정책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을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나토 사무총장 얘기가 자기가 처음 이제 트럼프 당선됐을 때 자기 참모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이제부터는 농담 금지. 트럼프에 대해서 농담하지 마. 네. 저 사람이 아무리 웃기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대해줘야 돼. 네,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겠네요. 보면은 희화하고 네. 뭐 한다기보다는 이제 진지하게 대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네, 맞습니다. 대해야 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준비가 됐었나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큰 변화가 갑자기 생기니까 그렇죠.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좀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변화가 와도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레파토리를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똑같은 레파토리가 다시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밑밥을 계속 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다, 두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목적이 아닌가. 아예 그냥 끼어들지 못하게. 특수관계라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발 집어넣고 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분리된 나라고 이제 헌법까지 북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남의 나라 일에 주권에 왜 개입하느냐. 라고 이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오히려 트럼프랑 둘이 딜을 하겠다. 라는 쪽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남북을 놓고 약간 경쟁을 붙여서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네요. 한국한테는 일자리와 투자. 북한한테는 이제 어떻든 뭐 이제 노벨 평화상.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뭐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사실 트럼프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트럼프라는 사람이 바꿔놓고 있는 미국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조진서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보면? 그 경제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는 특히 전쟁 시가 아니라 평화 시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정치인 한 명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판은 깔아줄 수 있지만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발전을 위한 판은 깔아줄 수 있지만 결국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민간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것 같고 트럼프가 지금 뭐 어떤 법인세를 낮추겠다거나 뭐 관세를 높이겠다거나 해서 판을 깔아주면 그 위에서 어떤 일론 머스크라든가 어떤 다른 기업가들이 혁신을 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패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완전히 폭망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기업들이 거기서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막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면 국가 재정도 좋아지고 나라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변화를 위한 판을 깔아주는 존재로서는 트럼프를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물론 당연히 없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움직이는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란 저 큰 나라가 그래도 또 한번 뭔가를 변화를 꾀한다. 꾀하고 있다라는 점은
잘 지켜봐야겠군요. 네, 결국은 과학인 것 같아요. AI, 에너지 다들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포텐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결국 US 미국 넘버원 이 소리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대한민국의 최고 트럼프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조인 선생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뭐 한 달 후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뭐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누가 당선이 되든 또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또 정확한 소식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2024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고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노플라이트 세계여행 책 한 권 장만하셔서 다양한 여행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한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조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